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난이도 높은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주요국 증시 중에서 국내 증시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도 2,300선을 겨우겨우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어서 이러한 관련된 내용들 속에서 코스피 지지선에 대해서 다양한 증권사들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장 앞두고 있는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유력하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시장과 종목에 대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시각 출발 예상이 되는 예상 체결 지수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나 하락 출발할 것으로 지금 현재 시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6% 하락하면서 어제 종가 부근에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2,323포인트 선에서 지수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이보다도 낙폭이 조금 더 큰데요. 1.42% 떨어지면서 740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어제 전일 특징적인 종목으로 꼽혔던 종목들에 대한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대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료 사료 관련된 종목들 상승세를 이어가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 전 세계 밀의 30%를 생산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장기화로 물량 공급 차질이 빚어지면서 곡물 공급 우려가 커진 데에 따라서 비료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사료와 비료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대유와 관련된 내용 좀 살펴보시면 앞서 이슈를 좀 보겠습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군 동원령을 발표하고 러시아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군 동원령 발동은 소련 시절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푸틴과 관련된 내용이 어제장 또 연일 나오면서 푸틴과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특히나 비료, 사료 관련된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이날 장중 대유뿐만 아니라 장중 한일사료, 팜스토리 등 곡물 관련 사료주들이 급등을 보였고요. 사료 산업을 영위하는 이 오늘의 대유도 관련돼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 흐름 보시면 0.12% 하락하면서 4,075원 선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최근 비료의 주요 생산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비료 공급 부족을 야기를 했고 이에 따라서 비료 가격이 치솟았죠. 여기에 많은 나라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비축량을 소진한 가운데 전 세계 주요 지역에 폭염, 가뭄, 홍수 등 기후 위기도 비료 가격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세계은행이 산출한 비료 가격 지수 관련돼서도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된 테마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대유는 참고로 유기농 업자재 최다 등록 업체로 유기질 비료, 각종 해충 및 병해 방제용 병충 해충 관리 자재 등 63개의 품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대유 특징적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표적인 성장주로 분류되는 게임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연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슈가 나왔습니다. 줄줄이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히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필두로 성장주들의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어제 장 초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2.95% 하락하면서 44,050원에 거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장중 한때 44,350원까지 하락하면서 신저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이외에도 게임주 대부분이 파란불을 켜내는 하루였는데 크래프톤은 3%대, 컴투스와 조이시티, 넵튠, 플레이위드, 드래곤플라이 등 모두 2%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게임주들의 흐름은 등락이 좀 갈리고 있지만 어제는 연일 하락세를 이어갔다는 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통상 성장주는 미래 현금 흐름을 토대로 가치를 평가받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주
주가의 악재로 작용이 되지요. 금리가 오르면 향후 회사의 조달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하면서 관련돼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에 따라서 현재는 2.25%에서 2.50%인 기준금리가 3%에서 3.25%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제1의제로 삼고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하겠다라고 선포한 만큼 반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성장주들 대부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 안에서도 어제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게임주들이 연일 또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살펴봤습니다. 관련돼서 하락을 하고 있는 현재 출발 예상 체결가를 좀 살펴보시면 게임주들 혹은 성장주들 대부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현재 2.95% 하락하면서 42,700원 선에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특징적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어려울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삼는 대안처가 또 이 내수 관련주들일 텐데요. 대표적인 종목 CJ제일제당 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이 3분기 호실적 기대감과 점유율 상승 등에 힘입어서 어제 장 초반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J제일제당 전거래일 대비 4%까지 상승하면서 42만 원 선을 터치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증권사에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리포트를 통해서 CJ제일제당의 3분기 실적을 매출액 7조 5,683억 원, 영업이익을 5,130억 원으로 전망한다고 레포트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18% 넘게 증가한 규모입니다. 판가 인상과 전략 제품 점유율 상승이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레포트가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3분기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이 또 쏟아질 텐데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가격 인상 전가가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특징적인 종목 CJ제일제당 살펴봤고요. 0.60% 상승하면서 현재 42만 원 선에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지수와 더불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현재 예상 체결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오늘 같은 경우는 0.55% 하락 출발하면서 54,100원 선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참고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제 국내 증시에서 개인들은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외국인들은 순매도 기조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54,100원 선에서 현재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사들였다는 점에서도 주가 방어가 가능할지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SK하이닉스는 낙폭이 조금 더 큰 모습입니다. 1.63%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84,600원 선에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LG에너지솔루션만 유일하게 또 빨간불 켜내고 있네요. 0.20% 상승하면서 489,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0.48% 상승 출발 준비하면서 63만 2천 원 선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같은 경우 보시면 완성차는 등락이 좀 갈리네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0.52% 상승하면서 19만 4,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 기아는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0.63% 하락하면서 7만 8,700원 선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오늘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0.73% 하락 출발 준비하면서 20만 5천 원 선 겨우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HLB만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41%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43,300원 선에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 보시죠. 네, JYP 엔터를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특징적인 부분만 살펴보시면 알테오젠이 가장 6위부터 10위 사이에서는 낙폭이 크네요. 1.76%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5만 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런 시장 속에서 함께 짚어주실 전문가님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모시고 함께 할 텐데요. 이성웅 차장, 임성현 파트너, 김지훈 대표, 마지막으로 김청남 업사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매매 시그널 저희와 함께 하시죠. 네, 금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금리 인상 결정 이후에 연일 좀 하락하고 있는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장중 매매 시그널 제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부담스럽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개별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흐름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장과 종목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늘 이제 개장 상황 브리핑을 좀 해주고 계시는데요. 금요일장 시작이 됐습니다. 장 초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오늘 어떤 그 시작을 떠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의 변동성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어제 그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낮고 좁히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급락은 나올 가능성은 좀 좁고 오히려 변동성을 우상향 방향으로 좀 잡으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한 어제의 미국 증시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끝난 미국 증시 본다고 하더라도 어제 분위기랑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약간 하락하는 업종이 좀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상승폭이 그나마 가장 큰 게 바로 이제 음식료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제 제일제당 1.92%, 그리고 대한제당 1.56%, 사조동화원 1.45%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시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수급은 괜찮았죠. 어제 시장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이 외국인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좋았는데 역시 3분기 삼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으면서 시제 제일제당에 대한 관심이 오늘도 높게 나와주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증권사도 시제 제당의 목표 주가를 62만 원 중반까지도 지금 나타내지고 있는 상태고 역시 판가 인상입니다. 판가 인상에 이 시제 제일제당의 전체적인 그 전 품목, 신품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판매 부분이 늘어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제 제일제당의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요. 시제 제일제당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실적에 대한 상향 추세에 주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과감하게 어떤 매수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나머지 어떤 테마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좀 피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주들 같은 경우가 어제도 그렇지만 스마이트도 그렇지만 이 경기 방어주적인 관점에서 좀 안정적인 그런 업종 투자라고 좀 인식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오늘 지금 현재 음식료 업종뿐만 아니라 음식료 업종도 그렇고 이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좋죠. 지금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입장에서 이 통신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KT가 지금 0.28%, SK텔레콤이 0.19%, LG유플러스는 보합적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도 장 초반이 좋습니다. 효성중공업이 2.31%, AMP가 1.98%, DB하이텍이 1.36%, 삼성전기가 1.23%, 그리고 일진디스플레이가 1.12%, 삼성전자가 0.74%, LG전자가 0.7%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평 리조트가 2.03%, 최근에 많이
낙폭이 크죠. 뭐 성장주 역시 금리 인상에 가장 큰 타격이 보는 게 바로 이 성장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이버도 오늘 좀 저가 매수가 몰리면서 1.4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롯데정보통신 1% 그리고 EGS 밸류리치가 지금 0.95%, JSND가 0.9%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큰 폭의 변화폭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도 지금 하락하는 업종이 좀 우세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역시 양지사가 지금 계속해서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양지사도 8.51%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상승폭을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서메이지가 2.12%, 수산 INT가 1.42%, 위시아이텍이 0.87%, 웨이버스가 0.76%, 아이스크림 에듀가 0.5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중소형 음식료 업체들, 담배 업종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사료주들과 오늘 최근 웃었습니다.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16.23%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어제에 이어서도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한탑이 10% 그리고 삼스프리가 4.22%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현재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선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우크라 쪽에서의 국물 차질에 대한 우려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우크라이나 전 세계 미래 거의 30%를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상승세가 무섭게 나타나는 부분은 좋다라고도 표현할 수 없고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보유 관점을 좀 지정학적 리스크를 본다고 한다면 갖고 있는 게 맞죠. 하지만 신규로 매수로 진입하는 분들께서는 한번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송장비 부품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는 좋습니다. 코리아 에프티가 7.98%,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2.15%, 경창산업이 4.17%, MVH 코리아가 3.2%, HLB가 3.16%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제조업종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에이스 침대가 4.78%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하이크 코리아가 1.8%, 피코그램이 1.13%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 같은 경우가 큰 폭의 어떤 변동폭은 나오진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도 하락하는 업종이 하락하는 종목이 좀 우세하지만 지금 상승하는 종목도 꽤 있습니다. 삼성전자 0.55% 상승,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사 0.13% 상승. 반면에 LG에너솔루션이 0.72% 하락, SK하이닉스 0.35%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이 1.92% 하락, 그리고 삼성 SDI가 0.79% 하락, 현대차가 1.6% 하락. 그리고 말씀드렸던 네이버가 0.7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2%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는 기업들은 거의 없는 상태고 SK이노베이션이 지금 2.56% 하락세를 보여주는 점이 좀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LG전자 0.94% 상승, 카카오가 0.16% 상승. 그러니까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의 반등 폭은 크지는 않지만 최근에 신저가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가 매수라는 것보다도 약간 차익실 매물이 좀 제한적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텔레콤도 0.3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본다고 한다면 코스닥 기업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코스피보다는 상승폭이 좀 크네요. 에코프로그램이 2.32% 하락, 셀시온헬스케어가 2.15% 하락, LNF가 2.49% 하락, HLB가 3.4%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제 HLB 같은 경우가 미국의 투자자
그 교모세포종 신약이죠. 어떻게 보면 애플이 탄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좀 나와주는 현재 상태였는데 오늘의 그런 상승폭을 어제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가 1.48% 하락, 펄어비스가 1.82% 하락, 에코프로가 1.22% 하락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이고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어떤 그 변동폭이 크게 나오진 않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본다고 하면은 동진 세미케 0.82% 상승, 스튜디오 드래곤이 0.15% 상승, JIP엔드가 0.26% 상승세로 보여주는 점을 봤을 때 어떤 그 상승폭, 반등폭이 생각보다는 좀 작은 점이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개장 상황 짚어봐 주셨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체크를 좀 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장 초반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강관, 그러니까 철강 관련된 종목들 올라오고 있고 어제에 이어서 사료 관련주들도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화장품 관련주들 이슈 받아서 올라오고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 좀 튀어오릅니다. 어떤 종목부터 찬찬히 살펴볼까요? 예, 일단은 오늘 이야기했던 섹터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어제 이제 최근에 언급을 좀 했던 종목군 중 잠깐 체크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 이야기를 했던 넥스트칩, 이제 장중에 좀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서 상한가를 좀 실현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라주고 있고, 이건 넥스트칩이 반등을 좀 한 부분들은 두 가지가 있죠.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또 최근에 삼성전자의 ARM 인수, 이것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도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넥스트 칩이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요. 또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이쪽하고 연관이 되는 또 수급이나 차트에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가온칩스라는 종목이 있죠. 가온칩스라는 종목군도 지금 연달아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 오늘 이제 갭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단기 고점에 좀 해당이 되지만은 만약에 이제 조정이 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에 후발적으로 한번 이쪽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아무래도 전력 반도체 쪽하고도 연관이 돼 있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하고 연관이 된 종목은 대표적으로 텔레티스가 되겠습니다. 자, 텔레티스 같은 경우도 상승사가 이제 음십자도죠. 그리고 이제 땅바닥 패턴에서 완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순환매로 한번 급등이 충분히 가능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텔레티스가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 이와 연동이 돼서 현재 전력 반도체, 산업용 반도체하고 연관이 된 종목은 오늘 이슈로 뜨지 않았지만은 후발적으로 보면은 어보브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이중 바닥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수급만 조금 현재 개선된 조짐을 만약에 보여준다면은 이게 이제 터닝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보브 반도체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반도체,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종목에 대해서 마쳤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철강 쪽에 좀 해당이 되는 이슈, 현대제철 파업 문제라든가 포스코 했던 그 복구가 상당히 장기화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쪽 관련된 이슈가 약간 올라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오른 종목, 이 부분들의 지금
20%가 넘어가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지금 부담스럽 겁니다. 그래서 후발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차트적으로 약간 접근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면은 하이스트리한 종목이죠. 하이스트리한 종목군도 지금 전체 쌍바닥에서 한번 크게 접어줬던 일주일을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갭 상승이지만은 거래량들이 오늘도 왕성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스트리를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 생각이 되고, 또 이제 바닥권에서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 경남 스틸, 이제 경남 스틸도 상당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한번 크게 상승 조정, 그다음에 최근에 거래량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쌍바닥 찍으면서 이제 거래량이 약간 없죠. 약간 매집성 상승하고 눌림목 수정 다시 한번 써주는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남 스틸도 약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철강 관련된 부분의 이슈는 그렇게 약간 보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판단이 좀 되고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좀 쓰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화장품 업종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종의 어떤 흐름 한번 쭉 살펴보고 그 중에서 좀 괜찮은 종목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을 좀 드려보면은 화장품주 쪽의 흐름들 중에서 지금 이 전체적으로 오늘 대표적인 종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려보면은 화장품 중에서 옛날 이제 고전적인 어떤 기존에 했던 부분들이 이제 코리아나하고 한국화장품 이 두 개 쪽이 약간 흐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코리아나 쪽은 이 예전에 이제 중국 이슈화가 됐을 때 그 현재 한국 상품하고 쌍두마차를 좀 달리는 그런 종목이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한번 상승 삿바 형태가 한번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상승 삿바의 중심 위쪽에서 계속 거래량이 일주일 정도 실어졌죠. 그래서 어제 이제 망치형이 나오면서 오늘 슈팅이 좀 되고 있습니다. 갭상승의 운봉이 되지만은 거래량 어떻게 보면은 선박김이 되면서 또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어제보다는 좀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슈팅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코리아나 쪽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되고, 또 이와 함께 같이 봐야 될 종목은 항구장품이 좀 해당이 되죠. 항구장품 같은 경우도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닥에서 상승 샀어요. 눌러 앉은 부분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층상단을 돌파를 하고 눌림목 받고 치고 올라갔습니다. 갭상승의 아래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로 되지 않는 한 이게 오전에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손바뀜 나와주면서 오후에 상승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외의 종목군에 대해서 쭉 한번 내용을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새롭게 약간 바닥에서 터닝하는 종목이 제이준 코스메틱이라는 종목군도 시총이 가벼워서 약간 부담스럽지만은 이 터닝 가능성들 단기적으로는 차트적으로는 터닝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종목군 중에서 현재 토니모리라는 종목군도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들 오늘 이제 운봉에 좀 해당이 되지만은 전체 차트의 내용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의미 있다. 한번 상승해줬다가 조정을 보이는 박스권 거의 한 달 매집, 그리고 어제 망치형 갭상승의 운봉의 형태이지만은 장 때문에 좀 빠진 부분이 있지만은 터닝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끌려오는 종목군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이익이 약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클리오, 그다음에 토니모리, 그다음에 항구장품, 코리아나 이 네 개를 약간 지켜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을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세타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틈새 테마로서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그 이슈가 된 종목이죠. 그래서 이걸 물론 오늘 장중에는 급등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한탑이라는 종목 상승 삿바의 음식자도죠. 숨고르기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숨고르기 뒤에 다시 한번 상승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 3일 정도의 눌림목이 되면은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려 산업도 약간 이와 이제 비슷한 관점에서 현재 쌍바닥 패턴에서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 시에 이제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터닝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노란 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문자나 혹은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돼서 그렇다면 다음 종목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 모셔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어제에 이어서 시장에 딱히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바뀐 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0.5% 정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이후에 오늘 금요일장 개장을 했는데 어떤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네, 말씀 주신 금리부터 먼저 짚으면 자이언트 스텝 자체보다는 앞으로 50bp, 25bp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75bp, 50bp로 점도표가 예상치를 넘어 상회한 점이 상당히 시장에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기 침체를 시사한 그러니까 미국 내 GDP 총 생산 그 성장률 자체가 전망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가 파월의 입을 통해서 말한 통화 정책이 더 긴축적이거나 더 오래 긴축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시장과 타협할 생각이 없다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3.67% 폭등하면서 어제자 기준입니다. 단기 2년물이 4.1%를 돌파하면서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죠. 그 부분은 상당 부분 금리를 통해서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부분이 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밸류에이션인데요. 밸류에이션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 21.5배 대비 약 29% 하락한 16.6배인데 이 부분은 기업 이익의 추정치, 미국의 S&P 500 기업의 기업이익 추정치가 낮아지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기업이익 전망치가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 시 당연히 현 주가 수준 유지하면 PER은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PER 16.6배 또한 싸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실업률인데요. 연준이 그 올해 말 3.8에서 내년에 4.4%까지 0.6포인트 실업률 인상을 급등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업률이 0.6%가 올라가려면 인플레이션 인사이트에 따르면 실업자가 120만 명이 증가해야 됩니다. 이게 좀 상당히 큰 폭의 증가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8월 달에 실업률 3.7%로 기록했는데 경기 침체 없이 실업률 자체가 0.5포인트 이상 올라가기엔 상당히 전례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고강도 긴축 정책과 경기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6월달, 7월달 저점으로 보고 있는 PBR 0.9배 수준, 그러니까 지수로 치면 2,300조차도 강한 하방 경직성이 유지될 것으로 봤는데 그 부분 또한 저점을 더 이탈할 가능성을 더 시장에서는 높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은행 또한 올해 말 기준금리 3.25%, 내년에 3.5% 이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금리차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부분은 시중의 통화를 상당 부분 감소하고 있는데요. 통화량이 감소할수록 상대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은 하락할 확률이 높다. 작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M2죠. 광의의 통화 M2가 증가폭이 13.6%까지 정점을 찍고
올해 7월 달 기준으로 8.2%까지 빠진 부분은 상당히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 전 수준까지 통화 증가율이 상당 부분 빠져서 이 부분이 지수 하락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공통적인 코스피 코스닥에서 여전히 순매수는 2차 전지 쪽,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식음료, 그리고 조선 쪽이 상당히 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연간 순이익은 예상치가 170조까지 내려왔다는 점, 영업이익은 238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실 부분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그다음에 한국 금리,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동향, 그리고 다음 주 주요 일정까지 말씀드리면 9월 27일에 한국 9월달 소비자 신뢰지수, 미국 9월 컨퍼런스 소비자 기대지수, 그다음에 29일에는 유로존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2분기 GDP 포함해서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30일은 한국의 8월 산업 생산, 그다음에 중국의 9월 차이신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미국의 9월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지수까지 다음 주에도 주요 지표 일정이 예상돼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도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주셨을 텐데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기준으로 좀 선정을 했습니까? 네, 시간이 되면 이제 두 종목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첫 번째는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다른 이제 태조 이방원 갈 때 전혀 가지 못하고 상당 부분 부진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현재는 PER상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절대적 저평가 구간이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의 LG이노텍의 평균 PER은 한 12배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6.8배 정도 수준이니까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하지만 매출과 이익단에서는 모두 20% 넘는 성장이 나옵니다. 매출단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 18조 2,30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단에서 25%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단에서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 성장인 1조 6천억대를 예상하고 영업이익단에서 30% 예상을 하고 있지만 PER은 말씀드린 대로 6배 후반 수준이라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 아이폰 14 프로의 판매 비중이 전체 비중의 65%, 전체 매출 비중의 65%를 차지하고요. 전작 대비 18%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아이폰 비중단에서 매출과 이익이 최대 증가폭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4 중에 비싼 모델이 프로 시리즈가 많이 팔릴수록 센서 시프트 카메라와 TOF 3D 모듈 자체가 판매 가격도 비싸고 물량 P와 Q가 모두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폰 비중의 매출단에서 80%까지 비중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폰 애플 쪽에서 내년에 XR 확장현실 XR 기기 또한 관련돼서 이 부분에도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 신규 확장의 성장 동력의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XR 확장기가 내년부터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의 선제 대응에서 멕시코 공장에 자율주행 차용 모터, 그다음에 자율주행용 레이더, 그다음에 자율주행용 카메라 이런 핵심 부품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신규 증설이 예정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 전장 쪽으로 수주 잔고 12조로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주 관련돼서 상당 부분 이제 매출로 나눠져서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 카메라, 라이더, 레이더, 그다음에 V2X 시스템까지 풀 라인업을 이제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과 관련돼서 갖췄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 기판단에서도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5G 통신 기판 위주로 견고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 5G 통신 쪽에서 다시 이제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어서 통신주들 통신 모듈 관련된 회사들도 주가가 지금 최근에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LG이노텍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LG이노텍 주가 자체는 매년 연말 갈수록 주가 강세의 모습을 나타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연말 대비 연초 최근 3년치 평균을 보면 연말에 연초 대비 평균이 60% 넘게 상승을 보였는데요. 과거 3년간 신형 아이폰 공개 이후에 12개월 동안 연속 과거 후반기 때 상승 평균이 30%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연초 대비 지금 현재 주가는 약 10% 정도 하락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상당히 절대적 저평가에 따라 기관과 외국인의 지금 동반 폭풍 순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LG이노텍은 하반기 주가 모멘텀을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LG이노텍 자세하게 말씀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 자세한 이야기 들어본 만큼 여러분들 이런 전략들 모두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간략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장중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걸 중점적으로 좀 설명이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지금 범한 퓨얼셀인데 공모가 4만 원의 6월달에 신규 상장주인데요. 수소 관련된 잠수함에 들어간 연료전지를 만들고요. 두 번째는 수소 충전소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수소 충전소를 늘릴수록 이 범한 퓨얼셀이 자기네 계열사 제일 중요한 게 수소 충전소의 중요한 압축기 50%가 비중을 차지하는데 수소 압축기를 범한 산업에서 자체 계열사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소 연료전지 따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수소 충전소가 연간 한 300억 정도 매출 추가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는 지금 공모가 대비 22% 하락한 수준입니다. 네, 매출과 이익 단에서 이제 30% 넘게 증가하는 걸 보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오늘 지금 시초가에서 지금 1.8% 정도 빠진 수준인데요. 저는 손절선은 좀 짧게 현재 가격에서 10% 가격인 29,500원을 잡고 대응하고 있고요. 최소한 공모가까지는 1차 목표가 4만 원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달 동안 외국인의 평균 매수 가격이 37,2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를 하회하는 가격이거든요. 외국인 매수가 기준으로도 5% 정도 빠진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가격대에서 범한 퓨얼셀은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29,500원 이상인 35,500원에서 한 32,000원까지는 계속 분할로 매수하고 1차 목표가는 공모가 구간인 4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네, 범한 퓨얼셀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모두 들어봤네요.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지금 0.7% 정도 약세를 보이면서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양시장에서 개인들만 오늘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전문가님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죠.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알 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오늘도 지금 현재 금요일장 개장한 직후에 한 30분 정도 흐른 뒤에 시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장 초반 움직임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이슈적으로 이 글로벌 이슈적으로는 크게 바뀐 점이 없긴 한데 어떻게 좀 시장 분석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글로벌 전체적인 움직임, 흐름들 시사할 수 있는 부분들은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생각해야 될 게 어제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됐던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있을 우리나라의 10월 금통위에서 미국만큼 쫓아가지 못할 거다. 빅스텝 정도일 거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11월 2일 날 또 미국은 아마도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한 번 할 거다. 최소 빅스텝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랑 또 금리차가 벌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돈의 절대 법칙이라는 걸 한번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글씨 써가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자금 이탈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우리나라 증시의 외국인 비중이요. 벌써 30% 간당한다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중이 줄어들고 축소되고 있는 부분들이면 그러면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개인들 힘으로 안 되죠. 기관 내부의 힘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강력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야만 시장이 강하게 화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또 부각시키고 있는 게 바뀐 건 아닌데 어쨌든 러시아 푸틴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적인 공적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도 푸틴을 지금 푸틴 때문이야. 푸틴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연관해서 윈감이 먼저 들어오는 종목들부터 상승을 하는 그런 액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량난이 심각해질 거다, 곡물 가격이 폭등할 거다 이런 부분들로 농업주랄지 음식료주들 오늘도 강세를 나타내는 종목들 보여지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LIG 넥슨 방산주를 추천드렸는데 오늘 방산주 올라갑니다. 왜? 전쟁이 확산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심각해질 가능성.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러시아에서 좀 더 전면적으로 이제 한번 더 밀고 들어갈 생각을 하는 건지 어쨌든 분위기를 매우 험하게 만들고 있어서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의 가스 에너지 의존도를 유럽에서 거의 전면 차단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LNG 관련된 조선주나 LNG 기자재 부분들이 강하고 그리고 또 풍력
태양광도 오늘은 태양광은 좀 쉽니다만 풍력도 지금 조금만 더 힘을 쓰면서 그런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도 계속 확대해가는 것이 가팔라졌다, 속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반응이 매우 냉정하게 그런 쪽들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있으니 우리도 그런 포인트들 생각하고 만약에 이제 오늘 눌림목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섹터 쪽에서 종목들을 찾거나 혹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금 현재 업종 전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힘을 쓰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그닥 좋지 않습니다. 100%가 최고치라면 지금 종합 전체적으로 27%, 대형주도 27%밖에 상승을 안 한다는 겁니다. 100종목 중에 27개밖에 상승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을 리가 없죠. 그냥 그 중에 가장 특이하게 이제 철강 금속 쪽만 82%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도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특정적인 업종, 섹터 이런 부분들 이슈를 가져야만 상승이 일어나는구나. 미국 시장이 또 저점을 깨버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뭐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간다, 뭐 하락을 폭락을 하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어제 저점 정도까지만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제 2,309포인트 정도가 저점이었는데 아마 그 정도에서 반등 시도 한번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까지만 해도 태조 이방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역할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역할적인 부분들에서 그동안 힘들어도 계속 시장에서 버텨줬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은 쉽니다. 그리고 이제 22동 평균선을 강하게 깨기 시작하는 부분들이라서 아마도 태조 이방원 중에 특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역할이 다해가는 부분은 아닐까. 그러면 바톤 체인지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어머니께서 뭐 아버지께서 우리 부모님들 많이 병원에 간호가 필요하실 때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그죠? 병간호를 해드려야 되는데 보면은 누가 병간호를 자주 하죠? 자식들 중에서 마음이 제일 약한 놈이 그죠? 착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약해서 그걸 못 보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큰형인 삼성전자가 플러스를 내고 있습니다만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나 혹은 다른 종목들이 빠지는 그런 구간의 역할을 메꿔주는 역할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동안 큰형님 너무 부모님 안 돌보고 너무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삼성전자 보세요. 계속 도대체 시장에 대해서 넌 뭐 했니? 이렇게 뭐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만 역할을 못했는데 일단은 이제 지금부터 터닝이 나온다면 그나마 시장이 저점이 더 안 잡히고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건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마음 놓고 푹 쉬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주도주 섹터가 변화를 자꾸 가지려고 한다라는 점, 태조 이방원이 무너질지도 몰라. 근데 그 중에 그래도 강하게 힘을 쓸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만 보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찰떡 비유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과 더불어서 최근 연이어 강세를 보이다가 좀 쉬고 있는 부분들 자세하게 종목별로 흐름을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그럼 업사부님께서 좀 체크를 하고 계시는 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종목 있습니까? 네, 자 이제 지난번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포인트들이 지금 시장은 아마도 조금 더 하락 쪽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언젠가 바닥은 잡힐 거 아닙니까? 그죠? 언젠가는 바닥이 잡힐 거예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 삼성전자도 55,000원 깨지면, SK 하이닉스도 얼마가 깨지면,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것도 뭐 일단 반등 정도는 해줄 수 있을 테니 그런 종목분들 저 밑에서 기다려 봅시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와닿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은 더 갈 자리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결국에 아까 앞서서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푸틴 나쁜 사람 뭐 이렇게 시장 전체적으로 계속 몰아가고 뭐 푸틴은 푸틴대로 너네들이 핵을 지금 우리한테 위협을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도 핵을 위협하는 거야. 이런 얼토당토 않는 논리들을 펼치면서 지금 분위기가 험악해져 가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에 오늘까지는 그쪽 섹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우려감이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러면 지금 아까 농업, 음식료, 그죠? 그다음에 에너지 부분들에서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가 LRG 맥스원을 얘기 드렸으니까 오늘은 농업주 중에서 혹은 음식료 뭐 이런 부분들에서 사조동아원이 어제 강한 힘을 좀 발휘했다가 오늘은 눌러줍니다. 오늘 눌러주니까 눌림목 매매로 보시면 좋겠고요. 쭉 그저 스키 타듯이 미끄럼틀 타듯이 쭉 내려와서 지금 요 며칠간 지금 시장 자체는 계속 떨어졌지 않습니까? 시장 자체는 계속 하락을 했는데 요 종목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을 해보는 그런 역할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러시아의 전쟁이 좀 더 확대되거나 좀 심각해져가는 분위기가 좀 더 나온다라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식량이거든요. 에너지와 식량, 요 부분들.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게 아니구나. 푸틴이 다시 한번 강력한 전쟁을 더욱더 길게 끌고 가는 상황을 만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지금 22기동 평균선에서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눌림목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래서 최대한 뭐 현재 가격부터는 좀 싸게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죠. 조금이라도 더 눌러줄 수 있는, 지수가 아직까지는 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요. 코스닥도 지금 계속 떨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물론 코스피 종목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최대한 싸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을 완전히 잡힌다면 아마도 일주일 안에 시장 바닥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투매가 일어나야 잡힐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투매 일어나는 걸 한번 볼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흐름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 1,500원 정도 목표가 좀 짧게 잡고, 손절가도 전 저점 짧게 잡고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에너지주는 지금 구간에서도 가능한지 여쭙고자 했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업사부님을 뵈러 아프리카로 제가 가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내용 궁금하시면 저희 업사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중의 매매 시그널 모두 잡아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 내한 수익률을 곧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